제2화 1930년대 초 어느 날 사비나 오스터는 파리의 따뜻한 햇볕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햇살에 그녀의 섬세한 이목구비가 드러났고 순 많은 검은 머리카락은 따뜻해졌다. 그날 마지막 수업이 끝난 뒤 사비나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카페에서 운 좋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막 혼자 사는 생활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파리의 유명한 소르본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 화학을 공부하며 자유를 찾은 여성은 사비나뿐만 아니었다. 40년 전 마리 스클로도 포스카라는 이름의 한 여인도 이 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다. 마리는 그곳에서 피에르 퀴리라는 과학자를 만나 결혼했고 마침내는 그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사비나도 마리 퀴리처럼 노벨상을 타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 모두가 선망하는 그 대학은 똑똑한 남자들을 수없이 배출했다. 그곳은 17세 소녀가 공부도 하고 사랑도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 사비나는 루마니아의 대학 도시 체르노비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수수했지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절이었다. 오빠들과 동생들, 다채로운 유대 문화에 둘러싸인 사비나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정통 유대교의 양육 방식은 엄했고 그녀는 울타리처럼 자신을 에워싼 엄격한 금지 조항들에 눌려 질식할 것 같았다. 난생 처음으로 사비나는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냈다. 사비나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그날 저녁에 있을 중요한 약속을 생각하며 몽상에 젖어들었다. 사비나는 높은 굽의 검정 구두에 작은 발을 미끄러지듯 넣었다. 벽시계가 똑딱똑딱 초읽기를 했다. 이제 초인종이 울리고 멋진 신사가 현관에 나타나 생전 처음 데이트에 나서는 사비나를 데리고 나갈 것이었다. 사비나는 오빠들이 파리에 와서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멋쟁이 남자친구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며 기득거렸다. 그 젊은 신사는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그런데 두려운 생각 하나가 떠오르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으려고 하면 어쩌지? 사비나의 가슴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목을 타고 올라와 양볼에 퍼졌다. 데이트 상대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예의 바른 신사였다. 사비나는 룸메이트와 포옹하고는 데이트 상대를 맞이하러 밖으로 나갔다. 부모님의 엄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생전 처음 맞이한 것이다. 저녁을 먹은 뒤 청년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음식점에서 사비나를 데리고 나와 달빛이 비추는 조약돌거리로 나갔다. 저녁 식사는 맛있었고 이 사람과 얘기가 잘 통한다는 점에 사비나는 놀랐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청년의 손이 사비나의 손바닥을 스치더니 사비나의 손가락에 깍지를 꼈다. 두 연인은 룩상부르 공원과 새로 건축한 고고학 예술연구소를 지나 파리 거리를 돌아다녔다. 고고학 예술연구소는 메소포타미아 풍으로 지은 기괴한 건물로 예술사와 고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기서 강의를 들었다.
두 연인은 최근에 문을 연 외국인 학생 기숙사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사비나가 지내는 곳으로 이 대학가 근처는 1차 대전 후 3배 정도 늘어난 학생들 때문에 엄청나게 북적거리는 곳이었다. 어둠이 깔릴 무렵 사비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몸을 돌렸다. 그러나 상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사비나는 갑자기 얼어붙었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가 사비나에게 입을 맞추려고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사비나는 비틀거리며 물러서다가 돌벽에 부딪혔다. 그녀는 저항하려고 손을 올렸다.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짓이었다. 사비나는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과 도덕적 한계에 관하여 황급히 설명했다. 그러자 데이트 상대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똑같은 하나님이 손도 만들고 입술도 만들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비나는 부끄러워 대답을 못했다. 손은 잡아도 되는데 입술끼리 닿는 건 왜 안 되죠? 청년이 계속 말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사비나의 잘록한 허리를 어느새 팔로 감아 끌어당겼다. 사비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포옹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는 끈질겼다. 사비나는 상대방의 몸이 자신의 몸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강의실이었다면 이성적으로 대답하여 그의 논리에 반박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판단력도 흐려진 데다가 상대에게 마음이 끌리는 바람에 마땅한 대응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누가 사비나를 비판하겠는가? 부모님은 2000km 넘는 곳에 떨어져 있었다. 자유를 느낀다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사비나는 이렇게 설득하는 상대방에게 굴복했고 그가 다가오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다. 청년이 사비나의 턱을 감싸 안고 입을 맞추었을 때 사비나의 눈은 휘둥그레 커졌다. 그 후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사비나는 파리 생활을 자유롭게 즐겼다. 도덕과 순결의 시절, 부모님 판단을 따라야 했던 날들은 지나갔다. 루마니아에서 속박과 구속에 시달리던 때는 끝났다. 사비나는 이전에 품고 있던 확신들을 파리가 준 쾌락의 재단에 기쁘게 던져버렸다. 그녀의 몸은 그녀의 것.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아낌없이 몸을 바쳤다. 그녀는 마침내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무신론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말이다.